네,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도 이 지역의 시사들 뭐 지져보고 끓여보고 예 해보겠습니다. 고정 게스트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요. 김대영 리포터 관련 내용을 같이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성희 전 의원 오늘 고정 게스트인데 어디 가셨는지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예, 오고 계시는지 오늘 결석이신지 시간 끝날 때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강성희 의원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목포시가 이제 사막도의 5성급 호텔 건립한다 이런 논란을 가지고 좀 언급을 했어요. 여인두 의원께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사막도 호텔 건립 목포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내용. 예, 목포시가 5월 23일이죠. 그때 그 고시를 해서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사업 고시를 했거든요. 평화누리 유원지 사업 제목이 네네. 그렇게 돼 있네요. 네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막도가 지난 20년간 한 1,300억 정도의 규모를 들여서 지금 보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보건화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게 복원이냐 아니면 그냥 그 미봉책으로 하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그동안 한 80% 정도의 복원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거기에 이제 유원지를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 보면 유원지라기보다는 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보면 시민들의 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 실제로 이러한 어떤 유원지라기보다는 호텔을 만들고 나머지 주변을 호텔의 이제 정원으로 연결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거의 호텔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녹지와 조경시설 그리고 정원, 광장, 주차장이고 시민들의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유일하게 편의시설 하나 있는데 250평의 그 레스토랑이 호텔 바로 옆에 만들어지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유락시설인지 그냥 호텔의 부속 정원이 아니냐 이런 그 시민들 일각에서는 그런 좀 문제의식도 그러니까 사막도가 있고. 그동안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많은 예산을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복원화를 시켜놨는데 지금 이제 뭐 섬의 날 행사도 거기 사막도에서 했고요. 예, 여러 행사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강성희 의원님 오셨는데 자 천천히 집중해 주세요. 밖에서 밖에 집중해 주세요. 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 그러니까 그 민간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역민과 사전에 좀 얘기가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목포시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난번 이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목포시가 이제 소통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을 벌려놓고 나서 수습을 나중에 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 마치 목포시가 여론을 어떤 수렴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여론을 지배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냐 이런 그 문제의식들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이 아니라 여론 지배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해 놓고 먼저 일방적인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사막도를 발표하고 사막도 공원화 사업을 이제 80%까지 왔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엎어서 사막도에 그 유원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5성급 호텔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목포시가 최전선에 나서 있다는 거죠. 이걸 목포시가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이 뭐고 어떻게 가는 것이 목포 발전 그리고
목포시가 주장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목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네. 최전선에서 반대 의견과 막바로 지금 부딪히는 상황. 그렇죠. 아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포시가 여론을 수렴하면서 이 좀 더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여론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존재하지 않냐. 네. 그런 문제의식들이 시민들 사이에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희 전 의원님 왜 늦으셨어요? 지금? 예, 첫 차가 번째. 막혀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김대열 리포터가 그래서 사막도 호텔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막도의 옛 모습을 되찾기 다 위해 마이크는 다 올려주세요. 예. 네, 사막도의 그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목포시가 지난 2003년부터 20여 년 가까이 예산만 해도 1,300여 원의 그 예산을 투입해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2013년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과 어린이 바다과학관이 개관을 했고요. 네.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대중소 사막도를 호환수로를 만들어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은 시민들의 쉼터,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막도 호텔 건립 관련해 어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들어서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호텔도 있으면 좋죠. 목포가 호텔이 있다 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급 호텔은 없잖아요. 케이블카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그러면은 목포도 활성화가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막도 그쪽에 들어서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지금 구도시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를 하고 싶어요. 문화를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해야지. 근데 사막도는 우리 지역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자연 경관이에요. 제가 유달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사막도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시에서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많이 조성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호텔이 들어온다는 거는 위락시설이 들어오겠잖아요. 이걸 보존해서 내 후손들이 와서 우리 목포에 이렇게 빼어난 자연 경관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놔줘야지. 거기다 호텔을 딱 건립한다는 건 반대입니다. 네, 그 거리의 시민들에게 사막도 호텔 건립 사업에 대해 물었는데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외로 많아. 정보가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네. 찬성 쪽은 관광객 유입, 원도심을 포함한 목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들어서면 좋지 않겠냐는 그 반응이었고 네, 네, 그렇네요. 반대하는 분들은 왜 하필 사막도냐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만났던 원도심 쪽 시민들 대부분은 호텔 건립에 부정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네. 목포에서 나고 자라고 현재도 거주하고 계신 올해 80살의 한 어르신은 그렇게 복원해 갖고 났는데 사막도 훼손은 안 된다. 5성급 호텔 건립이 필요하다면 원도심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들이 많지 않냐.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그 수렴을 통해서 숙박시설 부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사막도에 호텔 건립을 해야 하느냐며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네. 녹음은 못했지만 뭐 그렇습니다.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자 강성희 의원 뭐 시민들 인서트 좀 들으셨나요? 어떠신가요? 어떤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세요? 사막도 호텔 문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네. 목포시 2019년 발표로 1,399억 원 썼어요. 네. 근데 그것이 그전에 있던 멀쩡한 공장들 어쨌든 간에 다 복원화 사업 통해서 밀어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종 단계가 친환경 생태공원입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그리고 목포시에서 지금 분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석탄부두는 해양수산부에서 네. 해변 친수 공간을 만들겠다고 작년 11월 17일 날 해양수산부 확정 고시를 마친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해변 친수 공간 만들다고 확정됐는데 네. 이 항만 기본 계획이 10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네. 앞으로 10년 동안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계획상에 좋은 계획이 있고 목포 시민의 세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으면서 국비로 해변 광장을 아하. 조성할 좋은 계획이 있는데 네. 이런 좋은 계획을 내팽개쳐 두고 갑자기 특정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호텔을 유치한다. 호텔 대안 부지가 없다면 모를까. 네.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디에가 점이 어디에가 있어요? 아니 유달산 후사면에 네. 유달 유원지라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상 유원지예요. 유원지를 지정해 놓고 30년 동안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 이런 놔두고 데를 왜 사막도냐? 그렇죠. 두 번째로 사막도가 다른 위치가 좋으니까. 아니 업자 입장에서는 거기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위치가 좋으니까. 위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데는 다른 방식으로 이 공원화 사업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시민의 휴식 공간이고 또 관광객이 사랑받는 곳은 호텔이 좋은 곳에 들어왔다는 것도 물론 한 방편일 수 있지만은 네. 전체 국민의 사막도라는 그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걸 20년 동안 국도비 시비를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복원해놓고 나서 갑자기 유원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다. 앞뒤가 안 맞다. 예. 예. 그리고 저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공모한 내용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지금 방금 강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석탄부두는 지금 친수공간 그 해양수산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서는 것은 그 정원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야기하는 아하. 친수공간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서는다는 거죠. 네. 정원이 지금 들어선다. 목포시나 찬성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석탄부두 그 지저분한 석탄부두를 새롭게 만들려는데 아름답게 네. 꾸물려는데 왜 반대하냐라는 건데 예. 실제로 지금 이미 석탄부두는 폐쇄되고 네. 거기는 좀 깨끗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양수산부에서 친수공간으로서 뭐 그 새로운 어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지금 호텔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석탄부두가 아니라 지금 그 크루즈선 부두 있잖아요. 네. 그 어린이 해양과학관 그쪽에 있는 쪽으로 호텔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스토랑을 그쪽으로 위치하고 지금 석탄부두나 이쪽으로는 친수공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치 그 사막도에 지금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석탄부두 과거에 이제 석탄부두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섞어서 마치 이게 사막도의 어떤 향후 그 발전을 하나의 모델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호텔 좀 건립이 문제가 필요한 있죠. 것처럼 언급하는 그렇죠. 건 앞뒤가 맞지 네네네. 않는다. 그리고 예. 또 호텔 관련해서는 이미 SNS에서 이야기되고 아시는 분들 많이 전 아시는데 박홍률 시장이랑 좀 치열하게 대립되는 네네네.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논란이 되는 게. 네네. 정쟁이라고 정쟁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목포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포시 굉장히 저는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치계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정치인들이 자기 네네. 견해를 투명하고 소신 있게 밝혀서 이야기할 수 좋은 있는 거다. 대안을 찾아가야 되고 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평범한 시민들 또는 청년들 이 사람들도 의견을 내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야지 네네. 다른 현재의 시장과 다른 견해를 가진 어떤 정치인이 표현을 했다고 정쟁화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을 막는 거고 그것이 일종의 여론 소위 말하면 뭐랍니까 일방통행식 행정의 네. 전형인 거죠. 예. 여론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목포시 의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네,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짧게. 사막도 이 공원화 복원화 사업 공원화는 사막도를 국가 정원화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국가 정원이 딱 2개 있습니다. 2015년도에 순천만 국가 정원 1호 정원 네네네. 만들었고요. 2019년도에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 그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5년 동안 고용 주발의값 6,000명, 그다음에 국가 재정 효과 네. 8천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2015년 첫 해부터 매년 500만 명부터 900만 명까지 매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천만은 입장료를 받아요. 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받는데 2019년 800만 명 넘게 왔거든요. 청소년 기준으로 입장료를 계산해 보니까 500억을 넘게 버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은 국가 정원화 사업. 사막도를 국가 정원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로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 호텔이 들어서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100년 대계죠. 100년 대계. 100년 되겠다. 정원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져 버려요. 목소리 커지고 눈이 커지는데 이게 이제 정원 국가 정원화 전략이. 예, 사막도는 국가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네. 하면 갈수록 가치가 더 커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네.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섬은 아니 사막도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그렇지. 섬에다가 개인 업자의 어떤 특혜 시비가 있는 걸 주는 호텔을 것보다는 준다? 아니다? 국가 정원화로 예. 하면 예. 이미 땅의 90% 이상이 다 지금 국공유지 아닙니까? 땅도
사유리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국가 정원화 전략으로 꼭 가야 된다. 국가 정원화 전략, 예, 이상입니다. 이거 이제 네 이거 빨간 줄을 이제 그어 놓고 11대 목포시 의회 얘기가 좀 짧아졌는 짤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 리포터 인서트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시의원 그 구성 현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목포시 의회 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22명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으로 입성한 의원이 16명, 70%가 넘었는데요. 사실상 민주당 바람이 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제명과 탈당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1명, 나머지는 무소속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시의회 내에서는 김훈 그 의원의 성희롱 사건과 황제 독감 접종 논란, 예결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논란과 민주당 사과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시의회에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데요. 집권 여당에 속한 의원으로서 지역에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당선이 됐을 텐데 지금 3년 동안 시의원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알지. 그냥 뉴스에 뜨는 거는 뭐 성희롱 사태라든가 활동비 이 문제 이런 것들 불미스러운 일만 더 부각되지 어떤 걸 잘하고 있다는 거를 뭐 뉴스나 이런 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많이 실망스러운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민선 7기 목포 시의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초선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시민들의 대변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에 소속돼서 그냥 그 당파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지기도 했고요. 의원들끼리 좀 볼상사나운 다툼도 있고 시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탄핵대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시민들이 보기에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목포시 의회 11대 의회 정말 시민들을 걱정시키는 의회다 이런 목소리가 좀 많았는데 그런 관련 얘기를 좀 오늘 해보고자 해서 이제 그 시민 인서트를 들어봤는데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여인도 의원께서 먼저 하실래요? 시의원이셨으니까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겠어요. 강 의원님도 시의원이셨습니다. 예. 네네. 그 이제 실은 이 주제가 나오게 된 게 최근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 주제가 다시 또 나왔는데 지난 4년 11대 4년 중에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방금 리포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최근에 나왔던 업무추진비는 이건 이제 의장도 사과를 했는데 저는 사과하고 끝나는 그리고 위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실은 어찌 보면 이게 횡령 내지는 배임에 속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반환을 했다고 하지만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거예요. 네, 어떻게 잠깐만요. 보면. 네네. 김대현 리포터가 그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그 내용이 있죠. 그것만 네네. 잠깐 한 두세 줄만 언급해 주시겠어요? 예, 그 지난달 말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세금 제멋대로 쓰고 뱉어낸 목포시 의원 수사하라. 아시는 것처럼 그 예결위원장이 법인카드로 4번에 걸쳐 식사비를 결제했는데 금액이 85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증명 자료는 모두 그 의원들과 식사했다고 기재했지만 정작 이름이 기재된 의원들은 예결위원장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네, 이 내용이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 10월에 목포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목포시의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역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네. 업무추진비의 80%가 식대로 지급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법을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최근의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더 이걸 뭐 역대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어길 시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의회는 전혀 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이게 상호 짬짬이가 있지 않냐라는 일각의 의혹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공개된 업무추진비를 보면 의장의 업무추진비 28건 중에 3월입니다. 올해 3월 28건 중에 25건이 여전히 식당에서 식사하는 카드였거든요. 아마 의원들 카드에 쓰는 거 내역 들여다보면
물음표가 붙는 그 금액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뭐 성희롱이라든지 황제 접종이라든지 뭐 일탈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이 걱정을 해요, 의회를. 핵심 용어는 이건 공직윤리 불감증입니다. 공직윤리 불감증. 불감증이죠. 성희롱 문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의원 간 멱살잡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터진 업무 추진비 문제도 그렇고 네. 또 뭐 황제 무슨 예방 접종도 그렇고 전부 다 공직윤리 불감증의 결론입니다. 의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전문성도 발휘해야 되지만 공직윤리의 기초에서 발휘해야 되는데 네. 공직윤리의 기초 없이 의원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업무 추진비 핵심의 또 하나 문제는 적법성과 투명성인데 네. 투명성은 뭐 한 달에 한 번 공개, 1년에 한 번 공개로서 형식적 투명성은 갖추고 있지만 네.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를 공무원들도 검수 안 하고 형식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올려버리고, 의원들은 아까 말했지만 불감증이기 때문에 터지면 사과하고 잘 몰랐다, 미안하다, 재발 방지 약속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다시 어떻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시의회에서는 아까 우리 여인도 전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의장이 윤리특위 해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의무조항이에요. 강제조항인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시간 벌기지. 아, 네. 그 시간 벌기를 통해서 무엇을 노립니까? 이슈가 생기면 덮어지고 아. 다른 이슈가 생기면 잊혀지니까. 잊혀지길 기대하는. 그리고 알겠습니다. 소속 정당이 더 중요해요. 네네. 소속 정당도 같은 날 사과를 했어요.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랬죠, 민주당이. 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당은 당규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 사용이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네. 당사자도 네. 사과도 하고 반납까지 했어요. 예. 일종의 이 도덕적 조치를 취했고 재정상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면 정당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위 말하면 정당 내 행정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당은 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까지만 말하고 더 이상 조치는 없는 거예요. 김대열 리포터 그 뒷부분이 있죠. 집권당의 그 비판 나온 취재하면서 들으신 얘기인 거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 시민들은 지역구 국회 그 김원희 의원의 지역 정책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그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정담 이름으로 주말마다 내려와 지역 여론을 챙기고 있다지만 정작 시의원들의 일탈, 의혹, 비위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역민들이 좀 두 눈을 크게 떠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오늘 다 돼가지고 30초씩만 마무리 발언 여인도 의원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중요한데 일당이 덕식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들이 지역민들이 그러니까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유권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정당이야 자기 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 좋다는 좀 좋겠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러다 견제감 보면 없이. 그렇죠. 지금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한다는 것도 있지만 정당 간에 상호 견제하면서 의회가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고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네, 네. 강성희 의원님. 업무 추진비 문제, 전체 의원님들 특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이런 공직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스스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윤리특위 해부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가 피해서는 안 된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3년 딱 어제부로 6월 13일 그제부로 됐지 않습니까? 네. 3년이 됐는데 그 선거가 있었던지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자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스스로 회초리 들지 않으면 내년 네. 지방선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역민들이 정말 제대로 많이 뽑아줬는데 민주당 지지해줬는데 이렇게 의회를 끌고 간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 그리고 김대열 리포터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